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북한에게 시한이 다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대화는 없고 이제 최종 결단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북한에게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카드를 그의 조끼 속에 숨기고 있다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북한 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스파이서 대변인은 북한을 공격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춰둔 카드가 뭘까? 그것을 이제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세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쓰겠죠. 세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이용해서 김정은이를 압박해가지고 북한을 사찰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를 모두 없애는 것. 이럴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그냥 놔두고 이 무기만 없애는 것을 의미하죠. 김정은 정권을 그냥 놔두고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그냥 놔두고 무기만 없앤다. 이것은 미봉책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정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군사에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 미국 사람이 볼 때 이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국방장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빼앗고 그 미친 사람을 그냥 놔둔다. 그럼 그 미친 사람이 다른 무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골치 아프니까 그냥 무기만 빼앗고 그냥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압박한 김에 완전한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북한의 김정은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중국을 통해서 접촉하겠죠. 접촉해서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에게 좀 유리한 그런 정권을 세워서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가 다 없애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인가? 중국이 그 역할을 중국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중국이 그 골치 아픈 일 나중에 만약 실패할 경우에 중국이 엄청난 비난 이런 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중국이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쓸 카드인지 아닌지 이 카드를 쓸 것인지 안 것인지는 지나봐야 하는데 이 카드를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쓸 카드는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죠. 군사력. 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났다. 이 카드를 안 쓰겠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한번 뽑겠다.
다시 후한거리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죠. 군사력 동원하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 핵무기 모든 건 다 끝나는 거,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꾸 이제 군사력 동원할 때 선제 타격할 때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하고 있죠. 땅굴 특히 땅굴을 통해서 침투하면 이거 골치 아픈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정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석가들을 보면은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분들이 이영작 박사가 그분이죠. 이영작 박사는 시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시리아를 미국이 폭격하는데도 시리아가 하나 손을 못 쓰지 않느냐.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는 것은 시리아가 미국을 공격할까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화학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그것이 가장 이제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를 폭격을 했는데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그의 힘이 무서워서도 그렇겠지만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고 타격을 할 때 북한은 못 덤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 덤벼들었다가는 완전히 초토화되니까 폭격을 해도 못 덤벼들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 못 덤빌 것이라 그것보다는 덤비게.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대들고라도 죽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판에는. 그러니까 못 덤빌 거라는 것보다는 덤빌 거라고. 살아있는 한 덤빌 거라. 근데 그는 살아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덤빌 수가 없겠죠. 이제 이 세 번째 카드가 미국으로서도 가장 아주 속 시원한 카드죠. 좀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이 카드를 쓰면 완전히 북한 정권은 끝나고 핵무기 모든 문제 다 끝나고 통일도 이루어져서 후한거리가 다 없어지고 이제 한국을 이제 완전히 중국까지 위협하게 하는, 그래서 소련까지도 이렇게 미국이 육로를 통해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마련되니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카드가 되겠죠. 이제 이 카드를 빨리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난번에 칼빈슨 항모를 한반도 쪽으로 틀어서 가라고 했을 때 빨리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한국으로 향하던 칼빈슨 항공모함이 호주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12일까지는 12일까지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180도 해가지고 인도양 쪽으로 갔습니다. 칼빈슨호가 우리나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그렇고 한반도로.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전혀 설명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북한이 다급해지니까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달라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그럼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제 시간을 못을 박은 것 같아요. 25일까지로. 그래서 25일 경에는 칼빈슨 항모가 이쪽으로 온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25일까지 최후 통첩을 했으면 26일부터는 김정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25일까지 항복하면 끝나는 것이고 모든 국면이 끝나는 것이고 항복 안 하고 대항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김정은이가 항복을 거부할 경우에 26일부터 말일까지가 가장 고비로 보여집니다. 그때 모든 조치를 취하겠죠.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는 그때 26일부터 말일까지가 고비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전쟁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미국에게 가장 좋은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함께 징계를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무슨 골치 아프니까 그냥 무기만 빼앗고 그냥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압박한 김에 완전한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북한의 김정은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중국을 통해서 접촉하겠죠. 접촉해서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에게 좀 유리한 그런 정권을 세워서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가 다 없애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인가? 중국이 그 역할을 중국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중국이 그 골치 아픈 일 나중에 만약 실패할 경우에 중국이 엄청난 비난 이런 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중국이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쓸 카드인지 이 카드를 쓸 것인지 안 것인지는 지나봐야 하는데, 이 카드를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쓸 카드는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죠. 군사력.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북한에게 시한이 다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대화는 없고 이제 최종 결단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북한에게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카드를 그의 조끼 속에 숨기고 있다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북한 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무기만 없앤다. 이것은 미봉책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정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군사에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 미국 사람이 볼 때 이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국방장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빼앗고 그 미친 사람을 그냥 놔둔다. 그럼 그 미친 사람이 다른 무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까인지 미리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스파이스 대변인은 북한을 공격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춰둔 카드가 뭘까? 그것을 이제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세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쓰겠죠. 세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이용해서 김정은이를 압박해가지고 북한을 사찰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를 모두 없애는 것. 이럴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그냥 놔두고 이 무기만 없애는 것을 의미하죠. 김정은 정권을 그냥 놔두고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그냥 놔두고